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산화환원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산화환원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알려드렸냐면요. 산화환원은 이것을 쓰라고 알려드렸어요. 선우나 선생님이 산화환원 문제를 풀 때는 이걸 써서 풀라고 했거든. 뭐를 쓰라고 했지? 산화수. 됐어. C와 H, 산화수는 아는 대로 풀면 된다 그랬죠? H의 산화수는 어지간한 플러스 1인데 4개 있으면 플러스 4고요. 더해서 몇이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C는 마이너스 4의 산수를 갖게 됩니다. 준호야? 이렇게 O2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죠? 0입니다. 쌍자 모멘텀이 0이기 때문에 전자 쏠림이 없습니다. CO2에서 마이너스인데 두 개 써서 마이너스 4, 0 나와야 되니까 C는 플러스 4여야 됩니다. 산소는 마이너스 2였고요. 수소 플러스 1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먼저 설명드렸어요. 저는 산화가 뭔지 환원이 뭔지 설명을 안 드리고 산화수를 쓰는 법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반응이고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 반응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여기서요 C는 산화수가 증가한 게 맞지만요 선생님 H는 변화가 없잖아요.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산화됐어 라고 말하면 C가 산화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CH4가 산화됐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환원됐어요? O2가 환원됐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산화수가 증가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C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C는 H랑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서준아 C의 정밀도가 얼마지? C의 정밀도는 몇일까요? 아까도 선생님이 그죠. 그죠? 2.5예요. C의 산화수는 2.5, 정밀도는 2.5입니다. 그러면 H랑 결합을 했을 때, C는요, 원래 전자를 이렇게 자기 쪽으로 땡겨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균성도가 크니까 전자를 4개 얻어요. 그랬는데, C가 이번에 산소랑 결합을 할 때는 산소가 정균성도가 크니까 전자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의 성질이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즉, 산화수가 증가한다는 건 여기서 C의 산화수는 왜 커졌다? C의 산화수 왜 커졌죠? 산소랑 만날 때 전자를 뺏겨가지고 네. 전자를 뺏겼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산화는 전자 이름이에요. 산화는 뭐라고요? 전자 이름이야. 우리는요, 전자 잃는 걸 산화라고 그래요. 전자 잃는 걸 뭐라고 한다고? 산화. 아니, 선생님. 왜 하필 전자 잃는 걸 왜 산소 결합화 산화라고 하는 겁니까? 산소는 어지간하면 전자를 뺐습니다. 산소는 뭐라고요? 어지간하면 전자를 뺐습니다. 알겠습니까? 처음에 과학자들은요, 어떤 물질이 산소랑 결합하는 걸 산화라고 했었어. 알겠어? 그런데 산소랑 결합을 하면 대부분 산소한테 전자를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산소 결합화 산화는 전자를 잃었을 때도 산화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둘 다 배웠어요. 산소랑 결합하는 걸 어떤 물질을 산소랑 결합하는 걸 뭐라고 한다? 산화라고 합니다. 됐어요? 됐어. 그래서 F2, 철이라고 하는 아이가 산소와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산화철이 된 거고요. 우리는 이런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전자를 얻었어. 내가 전자를 뭐 했다고? 얻었어. 그럼 반드시 누군가 전자를 잃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전자를 얻었어. 그럼 누가 전자를 잃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산소를 얻었어. 그럼 누가 산소를 반드시 잃어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산화의 반대인 산소를 잃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산소를 얻는 걸 산화,
산소를 잃는 걸 뭐라고 한다?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에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멋있습니다. 뭐가? 말이 멋있어요. 산화환원 반응의 통실성.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같이 일어납니다. 왜? 누군가 산소를 얻었으면 누군가 산소를 잃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 전자를 잃었으면 누군가 전자를 얻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이걸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올라도 됩니다. 그냥 저런 게 있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도 아까 다 설명을 같이 드린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제가 이거는 따로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금속의 이온화 경향, 다른 말로 금속의 반응성 비교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켜자마자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네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저도 힘들어요.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됐어요? 이거 뭐냐면 그냥 금속들이 전자를 잘 잃는 순서야. 앞에 있는 금속이 전자를 잘 잃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이제 화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자를 잃는 걸 반응성이 크다고 그래요. 전자를 잃는 걸 뭐라고 한다고? 반응성이 커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아, 이거 대답해야 되는데 이거 대답 안 나오면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이 그래프를 승준군, 이 그래프, 이렇게 생긴 그래프 하나밖에 안 그렸으니까 무조건 대답을 해야 돼요. 이 그래프는 전자친화도 그래프야, 정dim성도 그래프야? 이 그래프는 전자친화도 그래프야, 정dim성도 그래프야, 승준아? 고민에 빠집니다. 네, 형들을 지금 알겠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서준군 여기서 표정에서 밀리면 나를 물어뜯겠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침착한 표정으로 표정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승준군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죠? 준호 형이 대답해 줄 거예요. 준호 형이 무슨 그래프야? 이온화이지 그래프입니다. 이온화이지 그래프. 됐습니까? 이온화이지 그래프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제발. 이온화이지 그래프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시험을 볼 때 나오는 애들이 얘네야. 알겠어? 왜? 여기서 이온화지가 역전되기 때문에 얘네가 시험에 나와. 화학 문제를 풀 때 선행이 돼 있는 사람들과 안 돼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숙련도라서 숙련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선행을 해서 얻는 장점이 내가 경험해 봤는데 화학에선 NOF가 주로 나오더라. 왜? 이온화지가 역전되고 얘네들은 반지름이 차이가 나거든요. 등전자이죠. 얘는 뭐라고요? 등전자였어요. 경험적으로 화학은 XYZ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요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를 통해서 저걸 대략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전자를 잃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뭐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잃는 데 필요한 에너지. 전자를 띄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야. 그러면 작아. 칼륨이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 뭐가 작다고?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 무슨 뜻이야? 칼륨이 전자를 띄기 쉬워. 다르게 말하면 칼륨이 전자를 잘 잃어. 됐어요? 이제 똑같은 말을 승준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승준아, 이 순서는 금속의 반응성이고 금속의 반응성은 전자를 잘 잃는 순서거든. 칼륨이 왜 전자를 가장 잘 잃어? 이해 생각했나요?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적어서. 알겠습니까? 이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하나 이유를 확인하는 것보다 요 순서를 외워주셔야 돼. 알겠습니까? 요 순서를 외워주셔야 돼. 근데 쌤이 많이 경험해 봤을 거 아니야. 나도 직접 외울 때 너무 많죠. 나도 되게 어렵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알겠습니까? 아주 어렵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대부분 학생들은 이거 외우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현대 과학에서는요,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걸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아무튼 칼카나마 철 니 ni 주석 ni 니켈입니다. SN이 주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주 이렇게 외워요. 칼카나마 제켄 아이언 철 니주 이렇게 해요. 니켈 주석. PB가 납이에요. PB가 뭐라고요? 납. 납수 구수 백금입니다. 플래티넘. 알겠습니까? 선생님의 티어 플래티넘. 백금 다음에 AU가 금입니다. 알겠습니까? HG는 뭐예요? 수은이에요. 알겠습니까? 수은이에요. 근데 선생님 하나 이상하네요. 요로로. 아니 누구의 가능성? 그런데 중간에 뭐가 껴있어요? 수소가 껴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들아 자연에는요 산성물질이 많아요. 자연에 뭐가 많다고? 산성물질. 자연에 가장 대표적인 산성비를 통해서 자연에서 수소 이온이 많이 존재합니다. 어지간한 벌들의 독이나 동물들의 독도 다 산성을 띈다고 선생님이 설명했거든요. 자연에는 산성물질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지 작은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가 껴있어? 양이온이 잘 되는 수소가 중간에 들어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이 표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애가 전자를 잘 잃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비커 안에 염산이 들어있어요. 즉 비커 안에 수소 이온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여기에 두 가지 금속을 넣어볼 거예요. 누굴 넣어볼 거냐면 아이언과 구리를 넣어볼 거예요. 됐어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이언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커요. 아이언은 수소보다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이언 덩어리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언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아이언이 수소와 만나면 아이언이 전자를 뱉어요. 아이언이 전자를 뱉어서 이온으로 변하면서 수소가 그 전자를 가져갑니다. 수소는 플러스 전하를 띄니까 마이너스 배를 땡기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원자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자연의 수소는 두 개씩 붙어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예측. 반대로 이 안에 수소가 이온 상태로 들어있어. 근데 여기에 구리가 들어갔습니다. 구리. 그러면 전자를 잃으려는 힘이 구리가 세, 수소가 세? 수소가 세. 그러면 전자를 잘 잃는 애가 이미 이온 상태야. 그럼 구리는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구리는 이온이 되지 않아요를 알려주는 표예요. 됐습니까? 이걸 금속의 반응성 비교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우 잘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게 화학 전체에서 제일 어려웠었어. 화학 전체에서 뭐라고? 제일 어려웠었어. 알겠어? 선생님 왜 과거형이니까 수능에서 야 이제 이거 내지 말자. 수능에서 빠졌습니다. 알겠습니까? 수능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학교 시험에는 나오는 부분이고 수능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기출문제가 많아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세대 때부터 화학원은 수능에서 빠졌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통합과학에서 이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위에 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설명해보겠습니다. 자, 황산구리 수용액. 그래서 기본 개념. 황산구리는 CuSO4예요. SO4가 2-Cu가 2+1입니다. 그럼 얘네는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물에 집어넣으면 무조건 아셔야 돼요, 얘들아. 물에 집어넣으면 무조건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아셔야 돼요. 얘네들은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물 분자가 얘네를 둘러싸요. 구리 이온이 전하를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물의 산소 쪽이 구리 이온에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둘러싸면서 안정화시킵니다.
됐습니까? 이제 너무 당연한 거야. 물은 산소 쪽이 무슨 전하를 띠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플러스랑 땡기는 힘에 의해서 황산구리를 떨어뜨리면서 구리 이온 주변으로 물 분자가 둘러섭니다. 이렇게 금속 양이온이 물 분자에 둘러싸여서 안정화되는 현상, 뭐시는 말로? 물 속에서 이온들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물 분자에 둘러싸이면서 안정화되는 현상? 수화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뭘 수화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얘들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들어가면 수화되면서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물에 들어가면 수화돼서 뭐라고?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커 안에는 현재 CU2 플러스 이온과 황산 이온이 둥둥둥둥 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아연판이 들어서 누가 들었다고? 아연판. 됐어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 금속의 이온화 경향 칼카나마 알아 철리주 납수 구수은 백금 금입니다. 그러니까 아연이 이온화 경향이 커요. 아연이 반응성이 커요. 아연이 양용이 잘 돼요. 됐습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리가 이온 상태로 물 안에 둥둥둥둥 떠 있을 때 밖에서 아연이 들어오면 아연이 구리한테 어머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더 반응성이 크잖아. 내가 더 전자를 잘 잃어버릴 테니까 내가 전자를 잃으면서 이온이 될게 라고 해서 전자를 뱉어냅니다. 그러면 얘 구리 이온이 그 전자를 가져가서 원자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끝! 됐습니까?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너네 도대체 이런 수업들을 누구한테 어떻게 듣고 살아왔던 것이야? 그래서요, 아연은 ZN2+가 되면서 전자를 뱉어내고, 그럼 전자 잃었으니까 이 반응을 뭐라고 한다? 산화라고 합니다. 구리는 이 전자를 얻어서 구리 원자로 돌아가고, 우리 이 반응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했으면 이런 화학반 이온화. 자, 여기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구리는요, 이온 상태일 때는요, 수용액을 푸른색으로 만들어요. 구리는 이온 상태일 때 수용을 무슨으로 만든다고? 푸른색.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리 이온이 물의 색깔을 푸르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연이 들어가서 구리가 이온 상태였는데 아연의 전자를 뱉어서 구리 원자로 변해요. 그러면 아연판 주변에 붉은색 구리 원자 알갱이들이 다닥다닥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물속에 녹아있던 구리 이온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물이 투명하게 변하는 거야. 아직 약간 구리 이온이 남아서 푸른색이 약간 남아있긴 한 거거든요. 그런데 구리 이온이 구리 원자로 변했기 때문에 투명해지면서 붉은색 구리 알갱이가 아연판 주변에 달라붙은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인데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선생님 그냥 봤을 땐 별로 안 어려운데 이게 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비커 안에 A이온이 들어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안 알려줌 이렇게 나옵니다. 뭘 안 알려줘? A이온의 전해량을 안 알려줍니다. 됐습니까? 이제 비커 안에 B라는 금속 판대기가 들어옵니다. 금속판, 금속 덩어리가 들어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원래 화학은 굉장히 졸린 과목이 맞아요. 알겠습니까? 화학은 굉장히 졸린 과목이 맞아요. 나는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있었으면 되고요. 두 번째, 나는 안 힘들게 할 수 있는데 누구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누구들 때문에. 저는 원래 안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A가 이온 상태로 들어있는데 B가 금속판이 원자 상태로 들어왔어.
됐습니까? 근데 안 알려줘요. 뭘 안 알려주면 B라는 아이가 무슨 이온, 몇 개의 전자를 뱉는지 얻는지를 안 알려줍니다. 문제에서. A라는 아이의 이온 전화량도 안 알려줘.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문제 자료를 분석해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얘가 플러스고요. 얘가 2 플러스예요. 이렇게 금속의 이온 전화를 알아내는 게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금속들의 이온 전화량을 바탕으로 해서 A라는 아이가 처음에 여기 몇 개 있었는지, 얘가 몇 개 있었는데 B라는 아이가 이 안으로 그러면 몇 개의 B가 들어올 수 있는지, 몇 개의 B가 들어올 수 있는지. 그래서 그 결과 실험이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둘 중에 누가 남는지 누가 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 항상 걱정하는 건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일반고를 가게 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포스코고를 가게 되면 1학년 기말고사 때, 알겠습니까? 1학년 기말고사 때,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도 해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알겠어? 중요한 건 기억하는 거야. 기억하는 거. 어떻게? 압도적으로 기억하는 거. 압도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이온수 비커 안에 이온의 개수를 결정하는 건 전하량입니다. 비커 안에 이온의 수를 결정하는 건 뭐라고? 전하량입니다. 전하량. 비커 안에 이온 수를 결정하는 것보다 전하량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비커 안에 A라는 아이가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 내가 들어있대요. 근데 여기에 B라는 금속판이 왔는데 원래 안에 있던 A보다 B라는 아이가 전하량이 크대. 뭐가 크다고? 전하량. 전하량이 크다는 의미는 A가 전하량이 1일 때 B가 2라던가 A가 전하량이 2일 때 B가 3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온이 됐을 때 전하량이 B가 커. 알겠어? 이렇게 되면 비커 안의 이온수가 원래보다 줄어듭니다. 비커 안의 이온수가 원래보다 어떻게 된다고? 줄어들어요. 다시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하고 기억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나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학원에서 화학 배울 때 그 키 큰 선생님, 머리도 컸는데 그 선생님이 비커 안의 이온수를 결정하는 건 전하량이라고 했어. 그래놓고 이거 고등학교 올라가서 기억할 때 밖에서 들어오는 애가 크면 줄어. 밖에서 들어오는 애가 크면 줄어. 뭐가? 밖에서 들어오는 금속이 전하량이 더 크면, 어떻게 크면 안에 있는 이온수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알겠어? 이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억이 잘 안 나.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날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온수를 결정하는 건 전하량이고 뭐가 이렇게 크면 뭐가 줄었는데 이온수 결정은 전하량이야. 밖에서 들어오는 금속의 전하량이 크면 줄어. 선생님 왜 줄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가 A가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고 B가 플러스 2가의 양이온이라고 해볼게요. 임의로 정해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으로 B가 들어왔어. B는 한 번에 전자를 몇 개 뱉는다? 2개 뱉어요. 그러면 B가 뱉은 전자를 A가 받아서 사라져요. B가 뱉은 전자를 누가 받아서 사라진다고? A. 그런데 B가 이 안에 하나 들어오면 전자를 몇 개 뱉어? 2개. 그러면 전자 2개 때문에 A 2개의 이온이 사라집니다. 더 정확히 말할게요. B가 하나 산화될 때 전자 2개를 뱉으니까 A 이온 2개가 환원이 됩니다. 끝. 됐습니까? 됐어요? 아직 A가 이온 상태로 남아있네요. 그러면 B가 하나 더 산화돼요. 왜? 누군가 전자를 가져갈 수 있어. 얘가 전자를 가져가려면 누가 전자를 밀어줘야 돼. 거꾸로 말할게. B는 이 안에 2개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B는 이 안에 몇 개까지 들어온다고? 2개까지. B는 2개까지 산화될 수 있습니다. B는 2개까지 이온화될 수 있습니다. B는 2개까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같은 뜻이죠. 알겠습니까? 왜?
B가 이온이 되려면 B가 뱉은 전자를 누군가가 가져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B가 들어와서 전자 두 개를 밀어주니까 얘네한테 공급해 주니까 A 이온 두 개가 환원돼서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B 이온이 두 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온의 숫자가 정확히 말할게 금속 양이온의 숫자가 금속 양이온의 개수가 4개였다가 2개로 줄어든 겁니다. 끝. 됐습니까? 됐어요? 됐어요? 예. 그래서 처음 배운 거 금속의 이온수를 결정하는 건 뭐다? 전하량. 금속의 이온수를 결정하는 건 전하량. 됐어요? 두 번째 패턴 금속판의 질량 뭐의 질량? 금속판의 질량 무슨 질량 똑같습니다. A라는 이온이요 A라는 금속이요 양이온 상태로 이렇게 물 안에 녹아 있었어. 그런데 밖에서 B라는 금속판이 들어와. 그러면 마찬가지로 B라는 금속판이 이온으로 변하면서 A가 여기 달라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건 뭐냐면 금속판의 질량이야. 누구의 질량이라고? 금속판의 질량. 됐어? 결론부터 말할게. 금속판의 질량을 다루려면 전하량은 같아야 돼. 뭐는 같아야 된다고? 이게 같이 나올 때도 있어요. 전하량 문제와 금속판의 질량 문제가 같이 나올 때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B라는 아이도 1 플러스 이온이 되는 애라고 가정해 볼게요. B도 1 플러스 이온이 되는 애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가 하나 여기 이렇게 이온이 돼서 들어오면 A가 하나 환원돼서 여기 달라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뭘 해볼 거냐면 B라는 애 원자 하나의 질량 B라는 내 마음대로 8g이라고 볼게요. B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몇 그램? 8g. A 원자 하나의 질량은 내 마음대로 4g이라고 볼게요. A 원자 하나의 질량 뭐라고 할 거라고? 4g. 됐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야. B가 하나 산화돼서 B 이온이 될 때 금속판은 8g이 줄어요. 금속판은 몇 g이 준다고? 8g. 그럼 B가 하나 산화돼서 B 이온이 될 때 A 하나가 환원돼서 달라붙거든요. 그럼 금속판은 8g이 줄면서 4g이 붙은 거야. 금속판은 몇 g 손해야? 4g 손해야. B가 또 하나가 산화가 돼서 이온이 될 때 A가 또 하나 사라져서 금속판에 달라붙어요. 그럼 금속판은 또다시 8g이 손해야. 그러면서 4g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금속판의 질량은 늘어 줄어? 줄어요. 끝. 됐어? 그래서 나는 둘 다 방향을 통일해서 어떤 방향을 통일했냐면 밖에서 들어오는 금속이 크면 뭐가? 밖에서 들어오는 금속이 질량이 크거나 전하량이 크면 줄어. 밖에서 들어오는 금속이 질량이 크거나 전하량이 크면 뭐라고? 줄어. 뭐 이온수도 줄고 금속판의 질량도 줄어. 두 개의 방향을 통일해서 기억하게끔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중이 매우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한여름에 밥을 먹고 이 시간쯤 학원 수업을 듣고 거기다 그 과목이 화학이다? 맨정신으로 맨눈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딴 데 가면 이러고 있는 거야. 어머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바르고 고운 말, 바른 태도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맞잖아요. 학생들한테 항상 바르고 고운 말을 써줘야 돼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대체 이런 수업들을 어떻게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여기 있는 산화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산화수 기억나시죠? 산화수 기억나실 겁니다. 산화수 규칙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틀려요. 봐봐. 제가 산화학원이 학교에서 어려운 단어네요.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봐봐. 제발 시키는 대로 풀어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산화 환원 문제가 나오면요. 제발 어떻게 풀라고 배웠어? 산화수. 예, 산화수를 쓰고 풀라고 가르쳤습니다. 산화수를 쓰고. 알겠습니까? 제발 이렇게 하십시오. 산화수를 쓰시고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잖아요.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F의 산화수가 3에서 0으로 감소했으니까 환원됐어요. 서준군. 그럼 이 화학 반응에서 Fe의 산화수가 감소했어요. 그럼 환원된 건 Fe가 환원된 거예요? CO가 환원된 거예요? Fe가 환원된 거야? CO가 환원된 거예요? 뭐요? 잘못 찍었어요. 제가 평상시에 물어본 게 답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서준군이 전혀 엉뚱한 걸 찍어답니다. 준호군? CO. 승준군? 여기서 환원된 것은 F2일까요? CO일까요? 마지막 희망입니다. 마지막 희망입니다. 준우군, 여기서 환원된 건 F2예요? C예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요. 선생님 방금 평상시와 다르게 굉장히 경거만큼 하면서 수업을 잠깐 했네요.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저는 절대 평상시에 이렇게 경거만큼 하지 않습니다. 네, 준우군 뭐라 그랬죠? Fe2O3입니다. 알겠습니까? 제발 여러분들 산화됐어요, 환원됐어요 할 때는 물질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환원된 물질, 얘는 뭐 됐다고? 환원됐어. 왜 환원됐어?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환원됐어. 우리는 이렇게 환원된 물질을 산화제라고 할 거야. 우린 저런 물질을 뭐라고 할 거라고? 산화제라고 할 거야. 산화제. 과학자들의 관심은 이거예요. 내가 어떤 금속을 산화시키고 싶어. 그러면 뭐 넣어야 되지? 반대로 내가 어떤 물질을 환원시키고 싶어. 그럼 어떤 물질을 넣어야 되지? 이게 과학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화환원을 배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산화제가 누구고 환원제가 누군지 알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소화제는 소화를 시키는 약이란 뜻이고 진통제는 진통을 시키는 약이란 뜻이야. 산화제는 산화를 시키는 약이란 뜻이야. 산화제는 뭘 시키는 약? 산화시키는 약, 산화시키는 물질이란 뜻이야. 착각하면 안 돼. 뭘 착각하면 안 돼. 선생님 얘가요 환원됐잖아요. 얘는 뭐 됐다고? 환원. 그러면 얘가 환원이 됐기 때문에 얘가 산화될 수 있는 거야. 누가? CO가 산화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자신은 환원됐지만 얘를 환원시키는 물질, 환원시키는 약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환원된 이 물질이 산화제야. 환원을 뭐라고? 산화제. 거꾸로 얘가 산화됐기 때문에, 얘가 뭐 됐기 때문에? 산화됐기 때문에 얘가 환원될 수 있었던 거야. 얘는 산화됐지만 얘는 남을 환원시키는 작용을 한 거야. 그래서 산화된 CO가 환원제로 사용이 된 거야. 제가 환원제로 사용이 된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산화환원은 일상생활에서 공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할 때, 어떤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할 때도 이 산화환원 반응으로 제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산업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그때 중요한 건 누가 산화제인가 누가 환원제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푸십시오. 산화환원 문제는 일단 산화수를 써라. 뭘 써라? 산화수. 그럼 이렇게 하세요. 산화수가 감소하면 여기다가 환원이라고 쓰시고, 제발 습관적으로 여기다가 산화제 줄여서 산제라고 쓰십시오.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십시오. 얘가 환원됐으니까 얘는 산화됐어. 그럼 여기다가 산화라고 쓰시고, 산화가 됐으니까 얘는 반대인 환원제라고 써놓고 푸시면 안 틀려요. 안 틀려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했습니까? 여기다 환원 써놓고 여기가 환원이니까 환원제 이렇게 틀려오는 경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방금 되게 이상한 걸 했네요, 그죠? 굉장히 제가 평상시에 하지 않은 굉장히 경감망동스러운 걸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산화된 이 물질이 환원제 됐습니까? 환원된 이 물질이 산화제로 쓰이는 겁니다. 산화환원과 산화제 환원제는 이름이 반대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194쪽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194쪽에 2번.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은 어떻게 보시면 된다고? 산화수를 쓰시면 돼요. 뭘 쓰면 된다고? 산화수를 쓰면 돼요. 산화수. 됐습니까? 한번 가볼게요. 이온 전하량이 그대로 산화수입니다. 이온 전하량이 산화수입니다. 이온 전하량이 산화수입니다. 됐습니까? 혼자 있어요. 산화수가 0이에요. 그럼 아연의 산화수가 증가했고 구리의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환원된 겁니다. 됐습니까? 2번 하겠습니다. 다원자 이온 뭐라고요? 다원자 이온 SO4는 2-1이에요. 마이너스가 4개 있어서 마이너스 8. 다원자 이온 산화수의 총합이 이 전하량이 나와야 됩니다. S는 그래서 플러스 6이에요. 됐습니까? S가 플러스 6, 산소는 마이너스 2. 됐습니까? CU는 이온 상태 플러스 2입니다. 왜? SO4가 2-이온이니까. H는 혼자 있으니까 0이고요. CU 혼자 있으니까 0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똑같죠?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1. 됐습니까? 산화수가 변했네요. 구리의 산화수 변했고 수소의 산화수 변했네요. 산화환원 반응이 맞네요. 됐습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알루미늄 혼자 있으니까 납 혼자 있으니까 0입니다. SO4 위랑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고요. 수소는 플러스 1 상태입니다. 됐어요? 이거 왜 수소 플러스 1인지 알겠어요? SO4가 2-니까 H가 플러스 1짜리 2개가 있는 겁니다. 산소 마이너스 2인데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 PB 플러스 4입니다. 됐습니까? 똑같죠?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납의 산화수가 2에서 0에서 2로 늘었죠. 나머지들은 산화수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O와 H는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납이 여기 있는 납이랑 전자를 주고받아서 산화수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건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밑에 3번, 4번의 산화수는 여러분들이 적어보세요. 3번, 4번의 산화수는 여러분들이 적어보세요.